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풍경이 제법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본 꽃들은 목련꽃 봤고요. 그리고 노란 개나리꽃도 봤고 매화꽃도 봤습니다. 풍경을 보면 봄날이 분명한데 날씨는 아직 좀 쌀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좀 화사하게 입고 싶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들 암튼 마음과 날씨가 조금 다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운 겨울을 이렇게 잘 버텨낸 꽃나무들을 보면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삭막하고 추운 겨울 같은 날씨의 마음이라면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추우시다면은 힘드시죠. 힘들어요. 저도 그런 힘듦을 사람마다 그 힘듦의 그 크기라든지 깊이가 다르겠지만 힘듦을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운을 내신다면, 기운을 내고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내신다면 항상 이 어두운 겨울만 있는 게 아니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은 거는요, 김성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이 쿨하다. 나는 이렇게 내숭 떨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되게 본인의 시원시원한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정말 쿨함인지 아니면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김성호 회장님의 책에서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한다. 솔직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하고,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한다.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마음이 빠졌다고 했어요. 날카로운 보칼과 같다. 칼은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죠. 이제 칼은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날카로운 흉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상대를 위해서 요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를, 호감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어떤 분의 사소한 실수랄까, 미처 저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으면서 미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고 제게 전달을 못할 수도 있고 바빠서 이제 그걸 놓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에게 조금 실망을 한 거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 그때가 바빠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 이제 후에라도 전화를 해서 내가 미처 전달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조금 낭패를 당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조금 사과를 했더라면 제 마음이 그거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조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어쩐 일인지 그게 크게 뭐 별게 아니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뭐 바쁘셔서 연락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과를 제대로 저한테 하시지 않아서 저는 그분에게 조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내가 그걸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그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법을 위반하고도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신은 참 뚱뚱하군요. 당신은 얼굴이 커서 소처럼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러니까 세미나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 분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저희 대화에 끼어 들어와서 저는 평소에 그분의 이제 글이나 그분의 책을 보고 되게 좀 꽤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안면이 있지만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앉아서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보시더니 와 눈가에 주름이 보인다 잘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 뻥 떠가 그러니까 멍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뭐 기분이 사실 좋진 않잖아요. 주름이 있는 것이 사실인들 누가 주름 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에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전 물론 내색은 하지 않고 그런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가요? 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되게 특이하다. 아니 나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장점이 나의 많은 장점이 이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나의 그 주름살이 눈에 확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였을까. 그래서 기분이 조금 속으로는 불쾌했죠. 근데 봤더니 이분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아니 너 이 뭐 몇 달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팍 들었냐? 너는 콤바이 얼굴이 됐어. 얼굴이 왜 이렇게 커졌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많은 사람들의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점들 콕콕콕 집어내서 쪽집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내뱉는 말에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하기애애하고 너무나 따뜻한 분위기가 이분이 몇 명에게 한 이러한 멘트로 인해서 다들 표정이 그닥 좋지 않은 그런 좀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고쳐야 할 습관이죠. 상대방에게서 그런 말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못 느끼면 좀 눈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그냥 무례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당돌이 되묻는 사람도 있다. 장담하건대 저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말만 해도 강분할 사람 중에 하나다. 맞아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한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자신이 들었다고 하면 더 화가 나서 막 흥분하면서 신경질을 화를 낼 것 같아요. 남의 입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으니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탓이다.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받지는 못한다. 칼을 휘두르고 놀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난 내가 왜 당신을 다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그냥 바깥에 난 상처 있잖아요. 상처 이렇게 피 조금 나는 이런 상처보다 그냥 세차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내뱉는 독설 같은 것에 더 깊이 상처받고 몇 달, 며칠 더 오랜 기간 동안 쏘가리를 하시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잖아요. 솔직함에 마음이 맞으면 말은 칼이 된다. 남을 이해하면 나의 실수가 보인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충고로 부르든지 고운으로 부르든지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째째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든지 상관없다. 설령 당신의 말이 요점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가끔씩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뱉는 말이거나 어떤 기회에 잘난 척 하려는 의도다. 때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욕구가 태반이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드물고 사실이라 해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러니 충고는 언제 하냐? 충고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원하지도 않는 충고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마음에 칼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 보면은 충고를 원하더라도요. 나한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줘봐 해서 솔직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도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막 화를 내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다. 솔직함은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게으르다. 왜 그렇게 노릇 터졌냐? 왜 그렇게 오만하냐? 아니 학교로 그것밖에 못 다녔어? 가방끈이 너무 짧아. 뭐라고요? 2번이나 이혼하셨다고요? 아니 아이를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나요? 피부가 엉망이군요. 모래밭이에요, 모래밭. 아니 머리를 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잘랐어요? 완전 촌발 난리네. 패션 감각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거 맛이 왜 이렇게 없어? 너는 그 얼굴에 밥이 넘어가니? 같은 모든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사실은 아니다. 누구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나의 의견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무엇을 가려야 하냐?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거죠. 의견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무례함은 모든 진실조차 날려버리는데 의견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울 것을 권합니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곱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주위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을 다시 하길 바란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면 혹시 주위에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다시 검열을 하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일 수 있다. 한 번쯤 내가 솔직한 게 혹시 상대방에게 무례함으로 다가가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건 미안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또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시는 분께서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 제게 그냥 본인은 편안하게 그냥 하신 말인데 저 조금 상처받았잖아요. 소심한가? 어떻게 전화하셨냐면요. 아직도 하고 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제 원을 운영하는 거 아직도 하고 있냐는 건데 이왕이면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잘 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잘 지내시죠? 이러면 되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면 아직도 라는 말에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너가 아직도 듣는 사람이 특히 기분이 조금 다운되어 있을 땐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너 그거 아직 문 닫지 않고 아직 하고 있냐? 뭐 이런 그렇게까지 좀 크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말은 항상 한번 이렇게 빨대처럼 걸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발사하지 말고요. 물론 저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결론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사과를 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솔직한 것이 정말 내가 진실된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쿨해 이러면서 그냥 무례함으로 그냥 바바박 해서 상대방에게 그냥 흉기처럼 상처를 확 입히는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어떤 사람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좀 상처받았다면 그분이 기억 전혀 못하거든요. 여러분만 계속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그거 살짝 내려놓으시고 오늘 감사한 일, 실제적으로 감사한 일이랑 속상한 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들에서 저도 오늘 날씨는 추워서 별로였지만 꽃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도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신 것도 모두 감사함으로 남아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숙 TV였습니다.